자, 오늘은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그마가 나오는데, 마그마가 뭐냐? 땅이 녹으면 마그마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땅은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 종류를 나누는데, 마그마의 종류를 나누는데, 현무암지 마그마, 안산암지 마그마, 유문암지 마그마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화학 조성인데, 화학 조성. 이산화규소 함량이 많냐, 적냐, 이런 차이. 이산화규소 함량이 52% 이하잖아?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고요. 63% 이상이면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돼요. 52에서 63 사이면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규소 함량이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면 잘 흘러, 못 흘러. 못 흐르겠죠? 그냥 마그마가 이게 터져가지고 흘러내려오면은 잘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종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종상화산. 그 다음에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끼어져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체가 모였다가 한꺼번에 빡 나간단 말이야. 즉,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유동성도 작고 잘 못 움직이고 끈적거려서 점성도 크고, 그다음에 이 이산화규소가요, 비열이 커요, 비열이. 비열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 1kg이 1도씨 올라갈 때 필요한 열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20개 1도 올라갈 때 힘들다 이 말이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그럼 똑같이 열 에너지를 줬는데 유문암지 마그마는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다른 마그마랑 똑같이 열을 줘도 유문암지 마그마는 온도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낮아요. 이해돼요? 근데 현무암지 마그마는 이산화규소 함량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열을 주어도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높고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다. 점성이 작고요. 안 끈적거리니까 쉽게 잘 흐르고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액체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갇혀 있던 기체가 없어서 쉽게 이제 기체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용히 스르르르르르르 이제 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싸는데 방구가 많이 섞여 있는 설사고 얘는 방구 없는 설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산으로 되어 있으면 순상화산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한라산입니다. 그 다음에 평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용암대지라고 하는 우리 강원도 철원에 이 용암대지가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네 이산화규소 함량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그마의 생성 조건인데요. 땅이 우째 녹노 이 말이에요. 땅이 어떻게 녹아 이거거든. 좀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Y축이 아래쪽으로 꽂혀 있는 이유는 지하 깊숙이 분포하기 때문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뜨거워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주황색 선을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온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녹는 점이 이제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란 말이야. 물이 포함되어 있는 화강암질의 용융 곡선이 있는데,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녹는 점보다 더 낮게 되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녹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녹아서 마그마가 된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마그마가 아직 안 된 거지. 이해돼요? 근데요,
자, A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 A 정도 깊이에 있으면, 어, 하강암의 용융 곡선보다, 녹는 온도보다 온도가 아직 낮죠. 지하의 온도가. 얘는 지금 이 정도의 온도인데, 얘는 이 정도의 온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녹아요, 안 녹아요?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안 녹는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인해서 이 땅속의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상승되는 거야. 이해돼요? 온도가 상승됐다. 그런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뜨거워지니까. 녹아서.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 자, 녹는다라는 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살짝 멀어지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근데 외부에서 꾹꾹 눌러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 그러면 얘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녹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누르고 있으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힘들잖아. 즉, 압력이 높으면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다는 말은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깊숙이 있는 곳에 녹는 점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물질도요, 이 지하의 온도도요, 얘의 녹는 점보다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멘틀의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단 말이지. 그래서 안 녹아서 마그마가 안 만들어진 상태야. 근데 지하 깊숙하게 있는 이 물질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오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위에 누르는 땅이 점점 적어지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르는 힘이 약해져. 압력이 감소해. 그러니까 밑에서는 이 정도 온도면은 완전 잡밥이었어. 그래서 녹는 점에 도달되지도 못했어.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압력이 낮아서 생각보다 물질의 녹는 점이 낮은 거야. 밑에서 내가 잡밥이었는데 위로 올라가고 나니까 막 돌들 다 녹을 수 있는 형태의 온도가 된 거지.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녹는 점이 내려가 가지고 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압력 감소.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면은 잘 녹아요. 암석이 있는데요. 멘틀이 있는데요. 멘틀에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이 끓겠죠? 혹은 물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 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돌입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밀어버리는 거야. 돌들을, 돌입자들을 서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쉽게 녹을 수 있겠죠. 녹는다는 것은 입자 사이, 돌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물이 들어와서 밀어주는 힘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에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의 곡선은 이 곡선인데 물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안쪽으로 얘 온도보다 낮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물의 공급도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금 얘기했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언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제 온도 상승 같은 경우에는 대륙지각, 대륙판에서 암석이 가열되어서 밑에 누가 가스레인지 시켰는 것처럼 뜨겁게 가열됐기 때문에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대륙지각이라고 그랬죠. 대륙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압력 감소. 땅속 깊은 곳에 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압력이 줄었단 말이야. 압력이 감소했단 말이야. 그래서 용융점이 내려가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그 다음, 물의 공급으로도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물이 공급되면서. 자, 판의 경계를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고. 대신 요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프 위치랑 요 원인들 잘 비교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압력 감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땅 속에 열전, 땅 속에 이제 마그마가 있었어. 아니, 땅 속에 물질이 있었어. 근데 얘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라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외핵과 멘틀의 경계 사이에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 그랬어. 오케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압력이 감소해요. 밑에서는 이 정도면은 돌이 아니었는데, 아니 참, 못 녹는 온도였는데 위로 올라와 보니까 압력이 줄어가지고 쉽게 녹는 온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이거 뭐예요? 압력 감소죠. 이해돼요? 그 다음, 섭입대. 자, 여기 이게 해양판이고요. 얘가 지금 대륙판이에요.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대륙판이에요. 밑에서 멘틀에 어떤 대류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땅과 땅이 부닥쳐가지고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서울댔어. 땅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쁘게 들어가지 않거든. 부닥치면서 엄청난 마찰 열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누가 먼저 녹냐면은 사실 여기에서 음, 해양판이 먼저 녹아버려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야. 야, 여기 마그마 생겼어. 마그마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하겠어요? 데우겠죠. 데우니까 어때? 이 온도에서 이 정도 깊이에선 그 정도 온도가 원래 안 만들어지는 앤데 밑에 마그마가 마찰 열에너지로 생성된 마그마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위에가 녹아요. 대륙판이 녹으면 대륙지각이 녹으면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했지? 한산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했죠. 이해돼요? 마찰 열에너지로 인해서 여기서 해양판이 녹아서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겼어. 근데 그 위에 안산암지 마그마도 생겼어. 여기에. 근데 이 사이도 녹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이가 녹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마그마랑 밑에 있는 마그마가 섞이겠죠? 미안해요. 다시. 요거 좀 정정할게요. 대륙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밑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해양판이 녹아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막 섞였어.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아까 전에 유문암질, 현무암질 사이가 안산암질이었잖아. 근데 안산암질이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유문암질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안산암질이 맨 위에, 그 다음에 유문암질, 그 밑에 현무암질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점이랑 해령에서는 멘틀이 위로 올라오고요. 예, 멘틀 물질이 상승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에 인해서 멘틀 물질이 녹아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각각 생겨요. 압력 감소로 인해서. 그다음에 섭입대 아까 얘기했죠. 섭입대 마찰 열 에너지로 인해서 녹아.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아 이거는 좀 그렇고 이 밑에 걸 봐야 되네. 섭입대에서 마찰 열 에너지로 인해서 이 뜨거우니까 이 위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겼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누가 이제 해양판이 녹으면서 사실 해양판이 섭입될 때 물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물의 유입 때문에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 근데 이게 섞이면 뭐가 만들어져? 얘 플러스 얘가 안산암질 마그마야. 근데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다 했어요.
다시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해양판이 섭입할 때 뭐가 유입된다고요? 함수 광물, 물을 많이 포함하는 광물이 들어와서 물을 공급해줘요. 멘틀에 물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용융점이 떨어져요. 쉽게 녹아요. 그래서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겼었어. 섭입대 부근 대륙지각은 어떻게 되느냐? 연약권에서 생성된 현무암지 마그마가 있는데 요 밑에 현무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졌는데 마그마가 상승하다가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시켜. 가스레인지 킨 것처럼 위에 있는 냄비처럼 이 안에 있는 위에 있는 물질을 가열시켜. 그래서 대륙지각이 녹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유문함지 마그마가 만들어져. 근데 얘가 얘랑 섞여. 그러면 안사람지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섞였는 친구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맨 위쪽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자, 이제 마그마 얘기했으니까 마그마가 굳었을 때를 생각해 보죠. 자, 마그마가 굳으면 돌되죠? 돌돼요. 그래서 이산화규소 함량 기준으로 해서 돌의 종류를 나누면 이제 현무암지 마그마가 굳어서 이산화규소 함량이 적은 돌이 염기성암이에요. 근데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63% 이상이 돼버려서 유만암지 마그마가 식으면 산성암이 됩니다. 근데 요 두 개 사이인 안산암지 마그마가 식으면 중성암이 되어버려요.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산화규소 함량이 적어. 대신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겠지. 이산화규소 함량 대신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누구냐면은 유색 강물, 즉 고철질 강물, 철과 철을 비롯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 같은 것들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어두운 색이에요. 어두운 색 돌이 돼버려요. 굳었을 때. 그래서 유색 광물,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고철질 강물이 굳어가지고 이 유색 강물이 굳어가지고 어두운 색을 많이 띠고 있는 돌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으면 어떻게 되게? 주장질 강물이 만들어집니다. 무색 강물이라고도 해요. 무색 강물이 많이 있으면 밝은색 이제 돌이 됩니다. 굳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암석의 종류를 이산화규소 함량, 즉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눴어요. 현무암 마그마가 식으면, 안산암제 마그마가 식으면, 유문암지 마그마가 식으면 각각 이런 암석이 되고 그 색깔이 어둡고 산성암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띠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이산화규소 함량 말고 알갱이의 크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돌을. 조직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어요? 음.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근데 그 마그마가 약한 틈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스르르르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흘러서 용암이 흘러내렸어.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얘기해 봐. 1번 밖에서 식는 친구, 2번 안쪽에서 식는 친구. 누가 빨리 식을까? 밖에가 빨리 식겠지. 빨리 식으면 결정이 자랄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즉, 돌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가 커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세세하게 크기가 작아요. 그런 애들의 조직을 세립질이라고 불러요. 세립질 조직. 광물 결정이 어때요? 작아요. 근데 2번처럼 안쪽에서 천천히 식으면 광물이 자랄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광물 결정이 자랄 시간이 이제 충분히 주면 광물이 크겠죠. 얼만큼 커? 줬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립질이라고 불러요. 조립질. 그 다음에
유리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모르셔도 돼요. 결정을 형성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으면 유리질이라. 결정이 확인이 안 되는 친구, 이거 잘 안 나와서. 자, 다시. 조립질,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깊은 심자를 써서 심성암 이렇게 표현해요. 심성암, 천천히 식어서 알기 크기가 큰 조립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화산 밖에, 화산 근처에서 빨리 식어 결정 잘할 시간이 없어서 세립질이나 유리질, 알갱이 크기가 적거나 안 보이는 형태의 돌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돌들을 화산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화산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마 이름 그대로 따줍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예. 염기성암은 현무암이 되고요. 중성암은 안산암이 되고요. 안산암질 마그마처럼. 산성암은 유문암이 됩니다. 현암류 이렇게 있어요. 조립질은 염기성암이 조립질로 심성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두운 색의 반려암이 되고요. 그다음에 섬노감, 화강암. 그래서 화강암이 밝아요. 그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반신성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잘 안 나와요. 오케이? 쌤 염기성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이제 그 어두운색 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어두운색 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색 돌들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어두운색. 근데 산성암으로 갈수록 밝은색 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색 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나라 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나라 돌은요. 그중에 화성암, 화성암,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어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돌들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한반도에 분포하는 화성암, 화성암은 심성암, 뭐 이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돌들을 화성암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언제 만들어졌대요? 중생대 때 만들어졌대요. 중생대 때. 자, 백두산, 한탄강 일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앞으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세트로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 육지 부근, 육지 쪽에 있는 화성암은요, 중생대 때의 화강암입니다. 중생대의 화강암. 중생대 때 만들어졌는 화강암. 화강암은 뭐예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심성암이에요. 우리 생각해봐. 되게 깊은 곳에 있었던 심성암이야. 근데 지금 산을 이루고 있어. 왜 그럴까요? 밑에 있던 게 어떻게 된 거야? 위로 올라왔는 거예요. 이해돼요? 밑에 있던 돌이 위로 올라왔던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위에 있었던 애들이 다 깎여 날아간 거야. 졸라 오래돼야 되겠지. 위에 있는 거 다 날아가려면. 그래서 신생대보다는 더 오래된 중생대 때 만들어졌는 화강암이 많아요. 화산암, 화산암 지형은 백두산 한탄강 일대, 제주도, 울릉도, 독도인데 이거는 거의 얼추 전부 다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신생대 때 만들어져요. 나이가 젊어요. 어려요. 주상절리를 주로 볼 수 있는데 주상절리가 뭐냐면요. 주자가 기둥주자거든. 기둥 모양의 전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기에 화산이 있었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흘러내렸어요. 이 앞에 땅이 있었는데요. 흘러내려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거야. 이 앞에는 다 바다였어. 그러면 마그마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 모양으로 굳어버리겠죠. 이해돼요? 차가운 바다랑 만나면서 기둥 모양으로 굳어버려요. 이 돌이. 이 기둥 모양으로 굳었는 요 돌을 주상절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상절리. 기둥주자. 기둥에 상을 띠고 있는 절리다. 이렇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백두산 한탄강 일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 볼 수 있어. 특히 제주도 이쪽. 그다음에 제주 마라도랑 변산반도는 안산함이랑 육남이 소규모로 분포하긴 한데 몰라도 돼. 이거 잘 안 나와. 그다음에 심성암 볼게요. 심성암은요, 설악산의 울산바위, 북한산의 인수봉. 이 봐봐. 어때요? 육지 안에 있는 게 대부분이지, 육지 안에. 대부분 중생대 때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유람지 마그마가 관이 땅을 뚫고 들어오면서 굳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얘네들이 굳어서 화강암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게 풍화 침식을 막게 돼서 다 날아가 버려. 그럼 얘가 겉으로 드러나오죠? 겉으로 드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부풀어 오릅니다. 왜? 누르고 있던 힘이 약해지잖아. 부풀어 올라 버려요. 원래 크기보다 훨씬 더. 근데 양파 껍질 까지듯이 까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돌은 풍선이 아니라서. 그럼 이렇게 양팔 껍질처럼 까졌는 요 형태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은 판때기 모양으로 떨어져 나갔다 해서 판상절리 이렇게 불러요. 판상절리. 이해될까요? 뭐 이해되고 안 되고 없지 다 외우는 건데. 그래서 봐봐 돌들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 그래서 각이랑 악이 들어가는 산들은 전부 다 돌로 된 산이다 이 말이거든. 예를 들면 설악산, 북한산 에? 판상절리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거지 화강암. 어. 북한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악이랑 간이 들어가면 전부 다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 돌이 된다. 돌로 구성되어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볼게요.